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외국계 투자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로 85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가격의 2배가 훌쩍 넘는 숫자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대체로 48만원에서 59만원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그 최고치보다도 한참 위인 85만원을 부른 겁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반응은 둘로 갈립니다. 진짜 더 가느냐는 기대, 그리고 또 누가 바람 잡는 거 아니냐는 의심. 오늘 저는 85만원이 맞다 틀리다를 가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 숫자가 어떤 근거 위에서 나왔는지, 그 근거가 데이터로 서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빗나갈 수 있어도 그 뒤에 깔린 근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오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52주 최저가는 56,000원대였습니다. 지금은 36만원대, 1년 사이 6배가 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며칠 전인 6월 18일에는 52주 최고가 37만 4,500원도 새로 썼습니다. 이쯤 왔으면 끝물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85만원이라는 숫자를 세 갈래로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삼성의 발목을 잡던 파운드리가 정말 돌아서고 있는가? 둘째, HBM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가? 셋째, 그래서 이익과 주주 환원이 그 높은 숫자를 떠받칠 만한가? 먼저 판을 깔고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2일 기준으로 9,100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원달러는 현재 1,536원을 기록 중입니다. 환율이 1,530원대 중반까지 올라온 건 외국인에게 부담입니다. 한국 주식을 사도 환차손이 이익을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율을 끌어올린 배경에 이번 주 미국 FOMC가 있습니다. 금리 결정과 정도표를 앞두고 달러가 다시 강해졌습니다. 방향은 단순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쪽이 확인되면 달러가 풀리고 외국인 자금이 한국 대형주로 돌아오기 좋아집니다. 반대 경우라면 환율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삼성전자는 회사 뉴스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FOMC라는 거시 변수가 같은 무게로 걸려 있습니다. 수급이 그 눈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외국인은 6월 18일 약 242만 주를 순매수했다가 바로 그 다음 날인 19일에는 약 247만 주를 순매도로 되돌렸습니다. 외국인 보유율도 47.62%에서 47.56%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루 사고 하루 파는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수급입니다. 이 들쭉날쭉한 외국인의 손이 한쪽으로 쏠리는지가 이번 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시장 전체가 이렇게 고점에서 망설이는 가운데 삼성전자 안에서는 그 85만원의 근거가 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낮게 평가받은 이유는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HBM에서 뒤처졌다는 인식, 다른 하나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었습니다.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삼성은 세계 2위지만 만든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 비율, 즉 수율이 낮다는 의심을 오래 받았습니다. 수율이 낮으면 같은 재료로 팔 수 있는 칩이 줄고 원가가 오릅니다. 고객 입장에선 비싸고 불안하다는 인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점 쪽에서 변화가 나옵니다. 표면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삼성 파운드리를 적자 사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짚는 진짜 포인트는 수율과 가동률입니다. 가장 앞선 이 나노 공정의 수율이 55%에서 60%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장 가동률도 8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두 숫자가 같이 올라간다는 건 공장이 비로소 제대로 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수율이 잡히면 원가가 내려가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떠났던 고객이 돌아옵니다. 실제로 고객사 소식이 줄줄이 붙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전용 칩을 삼성에 맡기는 약 23조 원 규모로 알려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칩과 관련해 삼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나섰고, 구글은 차세대 AI 칩 일부 공정을 삼성 공정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단계는 구분해 두겠습니다. 테슬라는 계약, 구글은 아직 논의입니다. 그런데도 이 흐름이 가볍지 않은 건 배경에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1위 회사의 첨단 라인이 주문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아시아 보도를 보면 이 회사의 3나노 신규 주문은 받아서 납품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AI 칩 주문이 한 곳에 몰리는데 그 한 곳이 다 받을 수 없으니 빅테크들이 공급처를 둘로 나누는 멀티 파운드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넘치는 물량을 지금 받아낼 수 있는
있는 곳이 사실상 삼성입니다. 마침 수율이 올라오면서 그 자리를 채울 실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이르면 3분기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적자가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반전입니다. 85만 원이라는 숫자의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이었던 HBM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BM은 AI 가속기 옆에부터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주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AI가 생각하는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HBM은 SK 하이닉스가 잡았고 삼성은 늦었다. 지난 세대인 HBM 3구간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구간에서 SK 하이닉스가 먼저 신뢰를 얻었고 삼성은 검증에서 계속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나갔던 판이 아니라 다음 판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HBM 시장은 4세대 HBM4와 HBM4E로 넘어가는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삼성은 5월 29일 세계 최초로 12단 HBM4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발표 기준으로 핀당 최대 16GB의 속도, 단일 스택 48GB 용량, 초당 3.6TB의 대여폭을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12단 HBM4E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세대는 한쪽만 달리는 구간이 아닙니다. 두 회사가 같은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삼성이 노리는 건 분명합니다. 물량입니다. 3분기 중 평택과 화성 라인의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 월 7만에서 8만 장 수준의 HBM4 생산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 전해집니다. 메모리 설계부터 파운드리 공정, 첨단 패키징까지 한 회사가 묶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삼성의 카드입니다. 다만 분명히 선을 그어두겠습니다. 샘플 공급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그 다음 단계에서 납니다.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느냐, 양산에서 수율이 잡히느냐, 발열과 전력 효율이 실제 서버에서 버티느냐, 그리고 실제 납품으로 이어지느냐, 이 단계를 넘어야 시장이 삼성의 HBM을 다시 크게 봅니다. HBM4는 삼성에게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지난 세대의 의심을 뒤집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익과 주주환원입니다. 85만원이든 59만원이든 결국 회사가 버는 돈이 받쳐줘야 하는 숫자입니다. 한 외국계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028년에 6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물론 이건 한 곳의 공격적인 추정입니다. 다만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추정치가 위로 올라가는 이익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러 곳이 공통적으로 봅니다. 여기에 주주 환원 기대가 더해집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잉여 현금 흐름, 즉 회사가 쓰고 남기는 현금이 최대 268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은 이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매년 약 9조 8천억 원의 고정 배당에 초과분을 특별 배당으로 얻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장 한쪽에서는 대규모 특별 배당 가능성을 미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를 수급이 한 줄로 뒷받침합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통주 보유율은 47.5%대로 2013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올해 초 52%대였던 걸 생각하면 반년 만에 많이 줄어든 겁니다. 표면만 보면 외국인이 삼성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봐야 할 건 우선주 쪽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외국인 보유율은 76%대로 오히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통주는 차익을 실현하면서도 배당 매력이 큰 우선주는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주 환원 기대가 수급에 먼저 반영되고 있다고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85만원이라는 숫자를 떠받치는 근거들입니다. 파운드리 흑자 전환, HBM 다음 세대 진입, 이익과 주주 환원. 하지만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85만원은 어디까지나 외국계 한 곳의 숫자입니다. 국내 증권가는 여전히 48만에서 59만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흑자도 구글 수주도 아직은 전망과 논의 단계입니다. 검토가 확정으로 샘플이 납품으로 바뀌어야 진짜 숫자가 됩니다. 외국인 보통주 수급도 아직 하루 사고 하루 파는 흐름입니다. HBM4는 SK 하이닉스가 쌓아둔 신뢰를 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만전자 시절을 겪었습니다. 모두가 더 간다고 확신하던 그 자리가 꼭지였던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숫자에 취할 때가 아니라 그 숫자가 사실로 바뀌는 과정을 확인할 때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짚어드린 삼성전자처럼 모멘텀은 물론이고 잠재력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폭등 직전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등 직전 종목의 추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강력한 매수 근거와 함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 하나로 4일 만에 100%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만 종목을 접하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반영해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장 시작 오전 9시 이전에 곧 급등하거나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는 물론이고 추가 상세 자료집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른 연락주세요.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니까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짧게 추리겠습니다. 핵심은 85만원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뒤에 깔린 근거들이 실제 실적과 계약으로 바뀌는지 그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할 지점을 3가지로 두겠습니다. 첫째, 7월에 나올 2분기 실적입니다. 이익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지 회사가 내놓는 다음 전망이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파운드리와 HBM의 실제 진척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이 숫자로 확인되는지, 구글 논의가 계약으로 가는지, 12단 HBM사가 고객사 검증과 양산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셋째, 이번 주 FOMC 결과와 그 뒤 수급입니다. 금리 방향과 환율이 어디로 잡히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보통주 순매수가 며칠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물론 확인해야 할 변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망이 어긋날 수도 외국인 매수가 다시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2배가 넘는 목표가라는 숫자에 끌려가기보다 삼성전자의 이익과 고객 명단 그리고 수급이 실제로 두꺼워지는지를 계속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